도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후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원주 일대와 다시 새마을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동둔 내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속리산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맡고 계신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기찬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아까 뭐 꼽으신다고요? 최민희 전 의원? 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과 삶의 의미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무당을 싫어한다. 내가 무당보다 더 잘 본다. 이게 김건희 씨 말입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이셨습니까? 아니, 도사들과 삶의 의미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와 앞에 사삭 시시콜콜 캠프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심지어 녹취록 최근에 보도된 거 보면 그 홍준표 씨가 졌다. 어제까지로 우리가 다 이겼다. 이런 요지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과 이 도사들과 삶의 의미를 대화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김건희 씨 사이에는 너무 간극이 커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신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역대 어느 영부인이 내가 무당보다 더 잘 본다 이런 말 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저도 한번 보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언급 안 하시겠죠? 네, 뭐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말.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별로 없어 보이고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15일 날 뭐 콘서트에 가서 이제 사실 나도 군대를 갔다 왔다 이 발언이. 네,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성들 또는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공감이 안 가는 발언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교련 과목으로 대학교 때 기억 떠올려 보시면 전방 입소 2주간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군복무에서 좀 단축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걸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군대를 갔다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뭐 선제 타격 이런 부분을 언급하며 비판하면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꼭 그런 말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전방 입소 2주 갔다 온 걸 그렇게 표현한 게 맞대요? 뭐 그렇게 지금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네, 모르겠는데요. 그건 좀 부적절한 건 같아요. 아니 그거 뭐 그런 뜻으로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튼 또 그런 발언이 있었다. 그게 좀 어이없었다. 2주가 아니고 일주일이네 일주. 전방 입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네, 맞습니다. 인구에 회자되질 않아서 저거는 뭐.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가장 핫했던 말 양쪽 하나씩 들어봤고요. 지금 그 양자 TV 토론 이거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이 두 당에서 들어갔고. 뭐 24일, 27일 뭐 가처분 신청 그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 판례상으로 보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그 문국현 씨인가요? 그분하고 그 당시에도 또 노동당에서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도 민주노동당. 네, 저도 피보전 권리가 뭘까라고 안 될 것 같다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재판부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받아주게 되면 그러면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 못한다고 꼭 사자로 가는 건 또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협의하기 나름이죠. 있고요. 협의하기 네. 나름이죠. 그건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무산됐어요. 사실 토론회가. 그렇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못하는 것까지는 뭐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데 그럼 더 나아가서 사자 토론이 보장되는 것이냐에 따라서는 그건 또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판례들이 있다는 거를 양 당도 그렇고 방송 3사도 그렇고
몰랐을까요? 왜 근데 여기까지? 저게 2007년에는 받아들여졌는데 2012년에도 유사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엇갈린 판결을 다 받기 때문에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은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남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횟수를 늘리자. 예, 횟수를 늘리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횟수도 늘리자 같이 하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왕에 양당이 하는 거 그래 너네 해라. 둘이 해라.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나랑도 하자. 윤석열 후보는 나랑도 하자. 양자로 전부 다. 네. 그렇게 해서 횟수를 늘리자 이렇게 가는 것이. 그건 너무 많아지지 않나요?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더 맞죠. 지금 충돌하는 거는 이런 지점입니다. 사법부가 후보들 간의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상 현실은 토론회가 무산되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후보 입장만 고려해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4명이 전부 다 양자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그게 뭐가 어려워? 4, 3, 12 나누기 6번인가요? 네. 지난번에 그래야 한 바퀴 도는 거죠? 지난번에 경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여기 나와서 그랬던 것 같은데 토론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은 것 같아 양당이. 그런데 갑자기 본선에 들어가니까 지금 그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경선을 치르는데 과거 같으면 지역 체육관 빌려 갖고서 지지당원들 다 모이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역 TV 토론을 전부 한 거다. 그냥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저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전부 양자든 아니면 사자든 뭐 이런 식의 다른 대안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의 입장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죠. 법원의 결정이 이제 24일 날인가요? 그 법원 결정을 보고 판단한다? 예,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토론 초청 대상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해요. 사실 솔직히. 근데 이것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보고 그 판단 이유를 검토해서 방침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이 하면 좋지만 시간상으로 이제 법정 토론 3회에다가 또 기자단 등이 하는 토론 2회까지 합치면 5회 정도 되거든요. 실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또 토론을 많이 늘린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본선거 기간에 3번이잖아요. 그게 법정 토론이죠. 그 법정 토론. 그때까지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여야가 설 연휴 전에, 설 전이 아니에요. 제가 그 문건을 보니까 설 연휴 전에 하기로 합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휴가 31일부터 시작하니까 30일 이전에 하기로 합의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방송사에 줬더니 27일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갑자기 양당이 아니에요. 갑자기 국민의힘이 31일 하자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27일도 좋고 30일도 좋고 31일도 좋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렇게 양당이 합의해서 방송 측에 보내준 거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27일은 절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해서 또 제가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31일이 손 없는 날이고. 아니 제가 어쨌든 너무 이상해요. 27일 잠깐만요. 아니 그냥 답을 해보세요. 마무리하시고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저는 이상했던 게 민주당은 27일도 좋고 30일도 좋고 31일도 좋다는 입장이에요. 확실하게. 그런데 국민의힘은 27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고. 근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 거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27일이 저도 윤석열 후보랑 같은 나이대인데 그 경X년생들이 그날이 음복의 날이랍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 27일 하시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셨고 주장에 그거는 27일은 왜 그렇게 안 받으세요? 사실관계에 기초한 주장을 하셔야지. 이걸 이거 이사날 할 때 손 없는 날 간 사람들은 다 이상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니죠.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근거 없다고 보고 생각 자체를 그렇게 다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게 선거 앞면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부적절한 거고요. 저 혼내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앞부분 잠깐만요. 분위기 좋게 가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27일을 왜 그렇게 안 받으세요? 지금 말씀하 그런 거라면서요.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서요. 저한테 아니요. 제가 너무 없죠. 이상해서 혼자 그리고 추측해봤다. 방송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자냐 4자냐인데 날짜
날짜 지정 과정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각자 위험에 따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 다 정해졌는데 지금 와가지고 손 없는 날 이런 말씀하시면 이게 안 정해졌어요. 방송에서 하실 말씀 아닌 것 같고요. 잠깐만요. 아무튼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의 논리적 순서로 보면 27일 평일 밤 10시부터 12시보다는 연휴 초저녁 7시 8시가 더 낫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가져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양당 실무진이 협의한 끝에 31일 7, 8시 아니면 30일 7, 8시로 방송국 측이 역제안을 해보자. 까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논의 상태고요. 그런데 또 모든 게 다 24일 법원의 심리를 기다려봐야 되니까. 아니 근데 한 가지가 이게 있어요. 또 뭐냐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31일이 일환이고 네, 7시 10시까지 그다음에 그걸 만약에 방송국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30일이 이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27일 고려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일 이제 받는 거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1일이 일환 안 되면 30일. 그래도 안 되면 27일 고려한다. 이렇게 합의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27일 고려한다는 건 제일 나중에 나온 거죠. 그 그러니까 전에는 30, 그렇게 정리가 30일만 됐는데 한다였죠. 그 정리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아무튼 과정에서 그래서 너네들 손 없는 날 고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니라고 하시면 되죠. 아무튼 아니 그럼 문제 제기 제가 아무거나 다 할까요? 양쪽 목소리 다 들어봤습니다. 방송에서 하실 말씀 있고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 있는 아니 거죠. 손 없는 날이 어디가 잠깐만요. 어때서요? 아니 그런 안으로 저희가 한 근거가 있어요? 아니 너무 의원님이 찾아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봐서. 아니 27일을 그렇게 처음에 안 받으시는 게 너무 이유가 이상해서. 있겠죠. 정당에서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말 못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있겠죠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말끝을 자꾸 잡으시는 거예요. 주말 시간에 이 얘기 갖고 두 분 계속 하실래요? 아니요. 이제 그만. 자, 그리고 이제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로 후보자들이 직접 거론됐던 게 35조 추경안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선 후보들 모두 모여 이 문제 한번 논의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당장 거부했습니다. 먼저 당신은 현 집권당 대통령하고 먼저 정리를 해라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심상정 후보 측은 논의 필요하다라는 지금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윤 대변인 먼저. 저는 35조 추경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밝혔어요. 예. 밝혔고 다만 이제 재원 조달 방법이 약간 다른 것으로 해석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하자라는 입장이고 아마 여당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안의 보통 처리 과정을 보면 어쨌든 여당하고 정부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야당이 이제 거기에 또 본인들의 안을 반영시키는 이런 절차로 가곤 했는데 지금에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간의 이제 정치 공세라고 보는 이유가 양도세나 이런 부분 등 이런 부분도 실제로 여당이 다 할 수 있는 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하시면 돼요. 여당하고 정부하고 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대선 공약으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요거는 조금 여당을 설득해서 35조로 증액해서 갖고 오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내부 협의를 다 끝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선뜻 그렇게 하기 이전에 야당하고 이제 협의를 하자라고 하시니 좀 통상의 절차하고 좀 안 맞아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 논리는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첫째는요. 양도세 부분은 양도세 한시유예 부분은 기재부가 안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상태죠. 공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이재명 후보와 다르다. 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그런 기재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개혁하겠다 이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재부와 정치권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도 프로세스가 기재부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다가 황교안 대표가 동의를 하니까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재부의 프로세스는 여당에서 저런 전향적인 얘기가 나오면 일단 거부하고 안 받아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오라 이런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2020년 프로세스대로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기재부는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재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 태도 변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두 분 말씀이 다 옳으네요. 아니 논리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먼저 사전 협의를 다 끝내가지고 세세한 구체적인 안까지 가져와서 야당을 설득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윤 대변인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고. 근데 이 관계상 지금
저 정부 기재부는 여당이 하려고 해도 반대한다. 야당이 합의할 때 비로소 말을 듣는 이상한 시스템이 됐다. 그래서 이건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0년 총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야당이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했던 거다. 황교안 대표께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무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제안해 볼 수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뭐 이상한 제안을 왜 하냐라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건 긍정적인 게 35조 추경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정부와는 사실 지금 추경의 그 스펙을 보면 되게 다양한 지출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추경안 지출 구조를 보면 소상공인한테 1,000만 원씩 주자라는 그 액수가 약간 다르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재원 조달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이견이 이렇게 해소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 그건 아무튼 근데 논리적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뭐 양쪽 후보들이 일단 거부했기 때문에 후보들이 전부 회동해서 이걸 세부한 협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대선 후에는 가능해졌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대선 전이 아니라 대선 후에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35조를 빨리 대선 전에라도 협의해서 주자고 합의라도 해놓자 해요. 그럼 대선 끝나고 바로 어느 정부든 하게 이런 주장이에요. 대선 전에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좀 이상한 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단 합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액에 대해서는. 큰 틀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의 의사합치가 결론적으로 모여서 만나서 하진 않으셨지만 된 거고 현 정부가 만약에 움직여지지 않는다. 기재부 입장이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어쨌든 나중에 집권하시는 분이 구체적인 이제 재원 조달 방법이나 스펙이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럼 지금은 양당의 대선 후보가 기재부를 향해 공격하는 모양새네요. 내용상으로는 그렇고 그러나 모여서 합의하는 일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상태고. 이런 말씀. 그러니까 여당 후보로서는 이례적인 지위죠. 지금 현재 취하는 입장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각종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아무리 생활 밀착형 그 공약이 첨신한 반응들을 보인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너무 작은 공약들만 내는 거 아니냐, 좀 큰 틀의 공약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또 일각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그게 혹시 이제 귀책 사유를 묻는다면 그 귀책 사유는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모든 공약은 그렇게 작게 세분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좀 거대 담론에 익숙한 사람이라 처음에는 소확행을 막 할 때 이상했는데 저건 사회가 너무 다양해지고 욕구가 다양해져서 저렇게 세대별로 그 세대 안에서도 직업군별로 결혼했냐 안 했냐 별로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아이가 있냐 없냐 별로 세분화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뭉뚱그린 공약으로는 소위 니즈라는 게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바뀐 쪽입니다. 바뀌셨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20대 여성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의료보험 편입 같은 거. 이거는 말은 안 하지만 2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특히 약간 그게 비싸거든요. 55에서 75 3번 맞아야 돼서. 되게 소구력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해서 소확행으로 가는 부분은 새로운 거라. 근데 혹시 이게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역시 귀책 사유도 이재명 후보에게 있겠죠.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도 지금 그런 생활 밀착형 공약을 계속 또 내고 있어요. 저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대 담론의 공약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양측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공약집에 담아놓고 발표하는 거는 소확행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발표는 이제 그것이 어필하게끔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는 식으로 그거는 어찌 보면 휴대폰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어필하는 요소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없지는 않습니다. 다 큰 있습니다. 틀이 양당. 있는데 네네. 근데 소확행이나 무슨 생활 밀착형 위주로 던져야 뭐가 좀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탈모 방지. 글쎄요. 뭐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다르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런 소구력 있는 이슈들을 그렇군요.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생활 밀착형 내지는 뭐 소확행 이쪽으로 가니까 내용이 별로 안 달라요. 두 후보가 내세운 맞습니다. 자공경부하면 이게 똑같이 했어요. 윤석열 맞습니다. 후보도. 네, 그래서 병사 월급 200만 원도 그것도 같고요. 사실은 시기별로 세분화시키면 전 같아질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요. 네. 여기서 전 긍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여야가 비슷해져 가는 거. 옛날에 막 이렇게 싸웠다면 이제 알겠습니다. 민생에선 하나 되는. 근데 원래 양당 정치의 선거 국면이 되면 전부 중간으로 수렴해요. 네. 그러다 보니 공약은 정책은 비슷해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비슷해진 걸 서로 좀 약속해서 그다음에 바로바로 실천하면 좋은데 선거 끝나면 또 서로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관용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특보단장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윤기찬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죠. 조지 해리슨이 부른 My Sweet Lord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